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제 검색하면서 훈련법을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지방 연소하기에 정말 좋은 훈련법이 있더라고요. 이미 국내에도 뭐 많이 소개된 내용들이던데 저는 어제 그 자료들을 처음 봤거든요. 오늘 좀 달리면서 제가 어제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래. 자, 며칠 전에 올렸던 서브3의 벽을 느낀 그 영상을 찍은 뒤로 여러가지 훈련법이나 운동 생리적인 것들, 여러가지 훈련이나 마라톤 준비 관련된 영상들을 저 해외 유튜버 분들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좀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거나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 내용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유튜버 분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훈련법은 아니고요, 체지방 연소가 제일 잘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내용을 3개월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영상에 꽂혔냐면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92kg였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한 지 불과 4-5달 만에 78kg로 감량을 했어요. 14kg 정도를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했는데 제 키가 지금 173cm인데 몸무게가 78kg를 딱 찍고 나서는 제가 훈련을 게을리하는 편도 아닌데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데 173cm에 78kg가 뭐 더 이상 뺄 살이 없는 뭐 그런 몸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히려 달리기 할 때 좀 부적합한 몸이죠. 최소 10kg은 더 빼서 내년 4월 마라톤에 참가를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달리기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살을 뺄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은 없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5kg 정도는 더 빼서 70kg 초반대에서 마라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어쨌든 체중이 덜 나가면 덜 나갈수록 마라톤 할 때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본 거예요. 여긴가? 제가 원본 영상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이분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언급된 존 트레이닝의 거의 뭐 아버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팟캐스트를 들어가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존을 나누는 구간이 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해두셨더라고요. 존을 7개로 나누신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존을 5개로 나눈 구분이 제일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서 일단 보편적인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시고 바로 제가 알려드린 원본 영상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 그분이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어쨌든 한번 가공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영어가 좀 불편한 분들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구글이나 유튜브에 한글로 검색하셔도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한국 유튜버 분들도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고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그런 훈련들을 천천히 정립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존 1은 사실 뭐 운동으로서 의미가 없는 구간이고요. 존 2, 이 존 2가 패스트 러닝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운동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 3와 존 4가 쓰레기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비지 존이라 했던가 트래쉬 존이라 했던가 전혀 운동에는 쓸모없는 구간이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 5 구간을 고강도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많이 들어보셨죠? HIIT. 그 운동이 결국 존 2랑 존 5를 일정 시간마다 번갈아 가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트레이닝 구간이 존 5, 그리고 팻 버닝, 그리고 심폐력 향상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되는 구간이 존 2. 물론 존 2가 운동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능이 크다라는 거를 저는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답시고 많이 머물러 있는 구간이 존3, 존4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존2가 운동 강도가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운동 강도를 약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작 체크를 해보면 보통 존3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 존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드리면 심박수인데, 일반적으로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존2 구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나오신 분은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애플워치에도 이 심박수를 존 구간별로 나누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플워치는 사용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가민워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민워치의 목표 심박수 구간을 존2로 설정을 해두고, 제 설정한 심박수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저한테 알람이 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런 존을 나눠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능은 웬만한 스마트워치는 다 있을 테니까 딱 정해드릴게요. 심박수를 120에서 125, 최대한 120에 맞춰서 운동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막상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운동 강도가 낮아요. 이렇게 해서 지방이 연소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 강도가 낮거든요.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은 존2 구간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운동 강도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운동 강도가 낮은 게 당연하니까 제가 아니라 그 전문가분들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저도 지금 심박수 120 구간이 잘 안 맞춰집니다. 정말 천천히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계를 보면 130 근처에서 심박수가 놀고 있네요. 저 또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존2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는 알겠어. 그러면 그 강도로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남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분은 45분에서 90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방 먹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30분에서 40분, 길어도 50분을 잘 넘지 않았거든요. 운동 시간이.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시간이 대략 30분 내외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슬슬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몸이 바꾸려고 할 때 운동을 늘 멈췄던 거죠. 어찌됐든 그런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으로 존2를 운동 구간으로 설정을 해두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90분 한번 달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128, 심박수가 130 근처네요. 어쨌든 이렇게 운동 강도가 낮다 보니까 평소보다 카메라에 제 숨소리도 좀 적게 잡히겠죠? 그래서 촬영하기에도 이 속도가 더 편하네요. 앞으로 다이어트 겸 체지방을 줄이는 겸 유튜브 촬영도 할 겸 이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이거 안 보이는데 지금 달린 지 47분이 지났고요. 오늘 90분 목표니까 이제 터널에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 남은 달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